이번 시간에는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뢰성, 타당성, 오차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뢰성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똑같은 개념을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게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재는데 한 번은 60kg, 다시 쟀더니 56kg, 또 다시 쟀더니 61kg라고 나온다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복 측정했을 때 결과가 일관성 없이 나오면 신뢰성이 낮다라고 설명합니다.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몸무게를 재는데 체지방률 수치를 보고 몸무게 수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타당성이 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는 신뢰성과 타당성의 개념을 통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차라는 것은 측정 시점에 따라서 측정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해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 호텔에서 일부를 공사하는 중인데 고객 만족도 측정을 했다면 고객이 잠을 잘못 잤을 수도 있고 호텔 내부에 먼지가 많아서 불만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 측정을 하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들면 응답자가 기분이 나쁠 때는 좀 더 불만족하는 걸로 나올 수 있고 기분이 좋을 때는 조금 더 만족하는 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이 이루어지는 환경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측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 심한 교실에서 외국어 듣기 시험을 한다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자료 수집 방법이나 설문지 내용 등 측정 도구가 불완전해서 발생하는 왜곡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귀하께서는 소득이 얼마이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질문이 월소득을 말하는 건지, 연소득을 말하는 건지, 가구 전체 소득인지, 개인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애매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자면 보너스 등을 모두 합하여 연소득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이나 설문지 내용 등 측정 도구가 불완전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측정 방법 자체가 지닌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측정자와 측정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 측정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측정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자는 태도가 딱딱한데 어떤 조사자는 태도가 아주 상냥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조사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차의 종류에는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가 있는데요. 체계적 오차는 측정 결과가 모두 높아지거나 또는 모두 낮아지는 경향으로 같아지는 양상을 보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측정 대상에 체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오차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일어나서 측정 결과가 모두 높아지거나 또는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체계적인 오차라고 합니다. 비체계적 오차는 일관성 없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오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측정자의 기억 또는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 같이 측정 대상이나 측정 과정, 측정자에 의해서 일관성 없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를 말합니다. 측정값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값 더하기 체계적 오차 더하기 비체계적 오차의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값을 원하는 거지만 측정된 값은 두 가지의 오차를 더해져서 나오는 값인 거죠. 타당성은 체계적 오차와 관련된 개념이고 신뢰성은 비체계적 오차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의 관계를 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신뢰성이 없으면 타당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림에서 원의 중심이 참값이라고 보는 거고요. 참값에 가장 근접한 모양이 타당성도 높고 신뢰성도 높은 것이고요. 이 부분이 비체계적 오차도 낮은 상태이고 체계적 오차도 낮은 상태입니다. 측정값이 실제값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오차값이 낮은 상태, 그러니까 신뢰성이 높고 타당성이 높은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비체계적 오차가 높으면 신뢰성이 낮은 거고요. 체계적 오차가 높으면 타당성이 낮은 겁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의 그림을 다시 그려 넣은 것입니다. 신뢰성의 개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동일한 개념을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뢰성은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정확성, 의존 가능성 등으로 표현 가능한 개념입니다.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검사법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대상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 번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측정값의 상관관계를 계산해서 도출된 상관계수로 신뢰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재검사법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일한 측정 도구를 두 번 사용하게 되므로 첫 번째 측정이 두 번째 측정에 영향을 줘서 신뢰도가 실제보다 높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제값이 변화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신뢰성을 과소 또는 과대하게 측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은요, 복수 양식법인데요. 대등한 두 가지 형태의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동일한 측정 대상을 동시에 측정한 뒤에 두 측정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복수 양식법에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동일한 현상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유사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요. 개발을 한다고 해도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를 평가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반분법인데요. 반분법은 측정 도구를 임의로 반으로 나눠서 독립된 두 개의 각각의 척도를 사용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적 일관성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할 때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크롬바 알파 계수를 이용해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측정 도구에서 제외함으로써 각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품질에 속하는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할 경우에 시스템 품질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크롬바 알파 계수를 이용해서 내적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보 품질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4개의 항목 값을 입력해서 크롬바 알파,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도 분석을 해서 높은 값을 얻으면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논문에서 사용되는 신뢰도 개념을 볼까요? 석사 학위 논문에서 가져왔는데요. 신뢰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개념과 정의를 가진 것을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 변수들이 이론 변수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뢰도 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을 크롬바 알파 값을 이용해서 검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적혀 있고 이 근거를 참고 문헌에 제시하고 있죠. 대부분의 통계 프로그램은 신뢰도 값을 구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는 파이썬 같은 도구에서도 신뢰도를 측정하는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신뢰도 검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앞 페이지 논문과 이 내용은 석사 학위 논문에서 가져왔는데요. 석사 과정 중에 배운 내용들을 자신의 논문과 관련된 것이면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신뢰성은 비체계적 오차와 관련된 것으로 최대한 비체계적 오차를 줄이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비체계적 오차는 측정 도구, 측정 대상, 측정 상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향상 방안으로는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제거해야 되고요. 측정 항목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앞에 예에서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에서 보듯이 측정 항목 수는 4개 이상은 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질문의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을 2회 이상 해주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사한 질문을 써주게 되면 당연히 비슷한 응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골라내는데도 의외로 쓸모가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내용은 측정하지 말아야 하고요. 조사자의 면접 방식과 태도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 조사에서 이미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된 측정 도구를 이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당성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자가 알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측정 도구가 실제로 그 개념과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를 말합니다. 타당성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내용 타당성은 측정 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 또는 개념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기준에 의한 타당성은 측정 도구에 의해서 얻은 결과와 관련된 기준이나 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념 타당성이 있는데요. 개념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측정 도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은요. 측정 도구의 모든 방법을 나열해서 무작위 표본 추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도구의 내용을 정확히 해야 하고요. 측정 도구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순서를 일정하게 해야 합니다. 기준에 의한 타당성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측정 도구에 의해서 얻은 결과와 관련된 기준 또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하는데요. 좋은 측정 도구를 얻는 것보다 좋은 기준을 가지는 게 어렵고요. 어떤 기준은 기술적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기준으로 사용하기 전에 그 속성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의 모호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념 타당성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입니다. 집중 타당성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대 상이한 두 가지 측정 방식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얻은 측정 값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별 타당성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할 때 얻어지는 측정값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신뢰성과 타당성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